안녕하세요. 영독사의 독선생 정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20년 1차 경찰 공무원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시험이 끝났고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다들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선택 과목 형법, 형소법도 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경찰 영어 해설 강연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시험이 끝나면 강사인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쉬운 문제,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맞출 수 있었다면 제가 보기에 20년 1차 이 경찰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는 75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학생 혹은 어떤 강사, 어떤 학원에서는 이번 시험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강사의 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나 제가 가르치는 어떤 방식과 노하우,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 이 틀 안에서 살펴보면 이번 시험에서는 75점. 한 문제 실수를 또 덜 했다면 한 80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는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당연히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공이 있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결국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접하는 거예요. 사지선다 중에서 고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정답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문제마다 푸는 요령과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사자라고 보는 그런 스킬이나 얄팍한 스킬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제가 그거를 좀 심어 드리려고 할 거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접근하면 좋구나. 좀 더 빨리 간결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문을 읽는 방법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기량을 어떻게 좀 분석하는 방법과 요령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출처를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년 경찰 영어는 저희 영독사에서 과연 이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지를 분석합니다.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하고 나서부터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좀 공개화로 되고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좀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어휘 문제가 좀 더 다소 좀 많이 나온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 독해 10문제 중에서 수준을 한번 볼게요, 수준. 자, 다 수능 특강, 모평, 수능,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모평. 자, 보셨습니까? 과거에는 독해 10문제면 고3 정도의 수준의 독해 지문이 많아야 한 4문제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 시험의 출처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다 고3입니다. 여러분이 수능 수준의 영어 독해의 실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결국은 득점이 가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점, 80점이라는 점수가 가능할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은 이런 수능 특강, EBS, 그 다음에 모평, 고3 수준의 어떤 학습 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습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잘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적중은 아니고 이런 식의 수준의 학습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이번 영상의 댓글에, 이번 영상 유튜브에 올라간 거의 댓글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를 좀 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제가 무료로 이런 학습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쇄나 제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2차 대비 준비를 하시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사실 뭐 어휘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방법론이 존재하지는 않죠. 어차피 암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암기를 하고 독해 같은 경우에서 좀 더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1번 같은 문제, 1번. 자, 1번은 컨테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많이들 이 문제 1번으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1번 뜻이 있죠. 컨테인은 상자나 박스 같은 거에 담아두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박스에 담아두다 보니까 가두는 거고, 그래서 제한하다. 이게 동의어가요. 얘가, 첫 번째 의미가 포함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1번을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의미는
restrain이란 단어하고 동의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다, 가두다, 억제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1번 하면 실수였던 거고요. 정답이 3번으로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너무 쉽게 1번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문장이 짧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 보거나 주어 봤다면 이 문제 유추해서 충분히 1번이 아니면 바로 갈 수 있을 건데, 이렇듯 너무 오답에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의사죠. 의사가 struggle 투부정사라는 거는 뭐뭐 하는데 고군분투하다, 되게 힘겹게 뭔가를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에피데믹이 전염병인데 전염병을 포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의사는 전염병을 억제, 막으려고 했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전송이죠. 전송이니까 전염병을 퍼뜨리는 의미가 돼서 오히려 의미가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또 갈게요. 2번의 단어는 와인드업입니다. 와인드업은 이미 기존의 경찰 영화에서도 이미 나왔던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단어를 이제 묻는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와인드업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f you take risk like that, 이와 같이 너가 위험을 무릅쓴다면 you will wind up dead, 너는 결국 죽게 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의어는 end up 이고요. 보통 뒤에 전치사 in을 써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면서 과거 경찰 영어에 put on and to 이런 단어가 또 나와서 요거랑 요거랑은 의미가 반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거 하게 되다 라는 의미가 되고, 얘는 이거를 이제 안 하게 된다 라는 의미가 돼서 반대 의미로 보시고 혼동되지 않도록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뭐 3번이야 화장하다, 구성하다, 유즈업은 다 써버리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블로업은 뭐 폭발하다, 날아가다, 터트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했을 겁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역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주어가 등장하는 거는 디텍티브라고 하는 탐정입니다. 탐정? 요즘은 탐정이구나. 형사예요. 형사가 뭐 했느냐? 동사를 골라야 되는데 형사가 어떤 근거들을, 단서들을 뭐 하겠습니까? 조사하거나 찾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없애다, 제거하다 안 맞고요. 2번은 왜곡하다 안 맞죠. 네, 3번은 컴플리먼트죠. 그렇죠? 칭찬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안 맞죠? 4번 조사하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그 어휘나 문법은 포인트 딱 잡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3번 같은 단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형용사 형태로 complement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ementary. 그래서 I가 아니라 이제 E로 끝나는 거, 요거는 보완의, 상호 보완의라는 형용사 의미가 되겠고요. 칭찬하다. 그래서 이 단어의 형용사인 complementary 그러면 이 단어는 아까 칭찬하다의 형용사인 칭찬의라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 의미 무료의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가져가셔야 되고요. 약간 좀 요즘 경향은 이렇게 다이어를 좀 물어보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서 또 함정에 빠지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휘를 접근하실 때에는 너무 1대1 매칭만 보지 마시고 다이어, 어떤 전반적인 단어의 어떤 큰 의미의 덩어리를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유념해야 되는 단어들은 항상 강사가 항상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라면 접근이 용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갈게요. 4번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네, 왜냐면 보기형 단어야 뭐 법정이고 머리 위고 사각형 스퀘어, 사각형 정사각형이고 트레이스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사실 이 문제를 유추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을 법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휘 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다라는 게 1번하고 지금 4번이에요. 그러니까 맞추나 틀리나 이 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찍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고, 너무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에 원래는 정사각형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게 부사가 되면 똑바로라는 뜻이 있고요. 똑바로.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다. 그래서 네모지게 하다, 네모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사형이 이렇게 이제 동사가 되면 이제 그런 유사한 의미로 확장된다는 거는 이제 아시면 좋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녀를 정면으로 봤어, 똑바로 쳐다봤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try to 부정사 보니까 이제 동사의 의미를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요게 조금 이제 단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좀 그래도 풀 수 있었던 거는 서클, 이건 원이죠. 원을 어떻게 하길래 그것이 다시 말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원인데 그거를 네모지게 만들려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square a circle 그러면 관용적인 표현으로 불가능한 거를 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고 얘와 동의어로 이렇게 잡아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같은 문제도 보통 학생들이 1번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1번은 승인이죠. 승인이고 2번은 격려, 3번은 중립, 4번이 이게 중요해요. 제재. 그죠? restrict 이게 동의어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뭐 승인하다라는 뜻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니은이 좀 더 쉬울 수 있었던 거는 유엔이 등장하고요. 여기 북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죠. 무엇을 위반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유엔이 뭔가 한 것이고요. 유엔이 북한한테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재하려고 하겠죠. 뭐와 관련돼서 제재하려고 하냐면 어떤 문제인데 핵무기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제재를 가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4번으로, 그래서 1번이 아닌 걸로 알겠죠? 핵무기가 나왔는데 유엔이 그 핵무기를 승인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충분히 실수 안 할 수 있는데 1번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어휘 문제 정리를 이제 드렸고요. 독해도 그랬지만, 독해도 보면 이제 고3 수준으로 독해가 올라갔기 때문에 독해에서 등장하는 어휘들도 굉장히 기존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학교가 아니라 수능 수준의 어휘를 암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윗단계의 단어들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6번부터의 문법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얘기했고요. 문장이 주어졌는데 각각의 포인트별로만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should have pp. 과거의 유관 표현으로 쓰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나 지금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픈데 난 그렇게나 많이 먹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의미가 돼서 괜찮죠. 아픈 거에 대한 과거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잘 쓴 표현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most가 키워드입니다. most. 그래서 most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있고요. 이 mos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다수라는 뜻이죠. 이 대다수라는 뜻은 이게 셀 수 있는 거의 대다수인지 셀 수 없는 거의 대다수인지 애매해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 명사의 표현들은 그래서 수일치를 할 때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합니다. 그 제한의 수일치를 하다 보니까 얘는 동사는 아닙니다. 만들어진 제한이고요. 그래서 이 동사의 수일치를 이 suggestions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라서 were를 쓰는 것.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most 포인트이기 때문에 맞추셨을 겁니다. 3번 providing은 if의 접속사라서 날라가고요. 나는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고, 혹시라도 이제 3번을 혹시라도 이제 틀린 것으로 간주해 준 친구들은 이 위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위치. 네. 위치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관계사 문제고요. 지금은 mind에 꺼려하다라고 하는 타동사고 뒤에가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위치는 의문사고요. 근데 의문 대명사의 위치도 여러분이 보통 그래서 위치가 나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게 보는 게 맞아요. 대다수가 그렇죠. 이거는 의문사에서도 의문 대명사일 때. 그런데 조심할 거는 위치나 what, 그 다음에 who's라고 하는 얘가 뒤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이 what 같은 게 나오면 되게 많이 또 혼란스러워 하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뒤가 완전한데 보통 패턴이 이제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이런 식의 패턴을 지닌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의 이 의문사는 의문 형용사라고 합니다. 의문 형용사.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심화 버전인데 그런 거를 지금 물어봐서 학생들이 3번 조금 혼란이 있거나 이런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3번이 틀렸 거 아니냐라고 아마 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 형용사 이 세 개는요 뒤에는 명사를 꾸며줘요. 지금처럼 어느 호텔에 우리가 머무를 것이냐 해놓고 전치사 뒤에 불완전을 하지 않고 여기는 이 명사가 그 전치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 문장이 완벽하게 됐고요. 3번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4번의 포인트는 when이죠. when을 보시라 이 말이고요. when을 기점으로는 앞뒤의 시간이 똑같아야 돼요. 뭐뭐 했을 때 뭐뭐 했다. 그래서 이제 똑같다라는 건 시제의 일치, 균형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똑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제의 균형의 일치를 봐라 의미고요. when 접속사 다음에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쓸 수 있는 시제는 과거나 과거 완료나 과거 완료 진행 이런 형태를 쓸 수가 있으니까 이 균형이 맞죠. 그래서 잘 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갈게요. 7번 문제도 맞춰야 하는 문제. 네. 일단 복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일단 짧았고요. 네, 짧았고. 키워드들이 눈에 띄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1번의 키워드는 no sooner. 자, no sooner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다 하면 총 3가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 시제, had, 주어, pp. 두 번째, then, 접속사 then을 쓰라. 세 번째, 도치, 동사 주어. 자, 문도에 부정부사가 나간 거로 보기 때문에 자, 도치한다. 그래서 이 노선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출제 빈도가 워낙에 높고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점검하고 이상이 없었죠. 그 시제 문제가 도치와 동시에 이제 시제인데 시제 문제는 앞에는 과거 완료, 뒤쪽은 과거를 쓴다라는 거. 요거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 이제 문도에 하들리가 나온 표현 많이 보셨을 거고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had, 주어, pp 똑같이 쓰고 중요한 건 접속사를 뭘 쓸 거냐. 앞에 비교급이 없으니까 then을 쓰면 안 되겠죠. before나 when을 쓰고 뒤에는 과거 동사. 그래서 접속사의 포인트를 no sooner과 비교해서 출제가 또 잘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요렇듯 문도에 부정부사가 나가는 경우의 수, 리를 나오니까 도치를 해야죠. 그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을 틀린 걸로 보는. 네, 그래서 과거기 때문에 did, I, dream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의 문장 구조는 분사구문이에요. written, 쓰여진. 자, 분사구문이 여기까지. 뒷문장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쓰여진 해놓고 주어로 갖다 붙여야죠. 쓰여진 책.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출제는 여기다가 이제 writing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니까 written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네, 아까 봤던 when이죠? 자, 시간, 과거, 뒤에 과거. 시간차 좋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cannot help bu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중요한 건 cannot help 대신에 choose 가능하고요. 생략도 가능해서 cannot but 동사 원형도 된다는 거. 잡아주시되, 이와 같은 표현 3가지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출제자들이요. cannot help ing. 그래서 이 ing를 쓸 거냐, 이 원형을 쓸 거냐,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를 쓸 거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표현을 맨날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암기할 때 정확히 암기해서 나왔을 때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8번은 이제 생활 영어가 나왔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문제. 나 전화기 또 잃어버린 것 같은데, typically. 맨날 그러는구나. 너 항상 전화기 까먹는구나. 이상 없었죠. 2번. 너의 셔츠가 inside out.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씀을 본단 말이야. 씀이라는 게 이제 이음새들, 박음질한 이음새들을 내가 지금 본단 말이지. 사실, 그거 원래 그런 거야. 예, 순간 좀 쪽팔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옷이 그렇게 된 옷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be supposed to가 원래 그런 겁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할 예정입니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2번 하지 않도록, 요런 표현들 봐가지고 괜히 또 헷갈리지 않도록, 알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이야. 싼 컴퓨터 내가 어디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온라인 쇼핑이 최고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인데, 물어본 포인트는 help yourself입니다. help yourself. 네. 자, A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would you like some strawberry shortcake? 딸기 케이크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이죠? 점원이 한 말이겠죠. 네. 네. 그럼 내가 먹을게요 하면 되는데, 네. 마음껏 드세요. 예, 요게 잘못됐죠. 이게 또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니까 맞지 않는단 말이죠. help yourself는 마음대로 편하게 마음껏 양껏 드십시오. 이런 표현이고요. 조심할 건 꼭 음식에만 쓰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네 멋대로 해. 이런 식의 이제 부정 표현 아닙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음식을 차량만 차려놓은 상태에서 편할 대로 하십시오. 편하게 있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껏 드십시오. 이런 표현이라는 거를 생활영어라고 하는 건 이제 맥락이라는 게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너 얼마나 많은 와인병을 내가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오늘 파티에 많은 손님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하고 나서 이 표현 좋죠. The more, the merrier. The more, the better. 여기에 the more, the merrier. 우리 Merry Christmas 얘기할 때 그 merry인데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better, 더 좋거나 많으면 많을수록 the merrier, 더 유쾌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는 뜻이 되는데 좋지. 근데 불행히도 있잖아. 나는 할 수 없어.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파티에. 왜냐면 긴급한 일이 오늘 밤에 갑자기 생겼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못 가는 상황이에요. 못 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친구가 이제 내가 못 가는데 대신에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친구가 이제 뭐뭐 할 수 있을까? 물론 너는 언제든지 환영이지. 이런 거기 때문에 다음에 오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묻는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는 건데요. 그 표현이 raincheck이에요. raincheck. 네, 이 raincheck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비 왔으니까 다음번에 오십시오. 이번 경기 취소. 이런 겁니다. rain.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또 올 수 있도록 체크해 주는 거. 여기에 raincheck. 그래서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거. 표현이기 때문에 can you give me a rain check? 내가 다음에 오면 안 될까? 너 다음에 올 수 있는 비 올 때 취소된 그 우천권을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라는 표현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역시 생활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이걸 몰랐다면 아마 생활영어 학습 자체가 좀 부족했던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마찬가지입니다. give one's best regard to somebody 이러면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내가 집에 가도 될까? 안 맞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wait on 이 표현을 몰라서 4번을 했거나 wait on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알았어도 정답을 4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wait on은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시중들다. 기다리다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너는 시중을 받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라고 보면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웨이터가 말하는 표현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표현이 Are you being served? 이런 표현하고 또 동의어가 나옵니다. 이거 역시 생활영어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레스토랑 같은 데서 우리가 음식 주문하거나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학습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표현이 안 맞죠. 이게 레스토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보신다면 4번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생활영어에서는 좀 나왔던 표현들을 정리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이제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법 문제. 문법 문제가 한 문제 어려웠다라면 아마 10번일 거예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어려웠다라고 하면 10번일 텐데, 봅시다. 1번, they are so kind people.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다고 보면은, 그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야. 감탄문 때렸고, 이 so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so.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so의 어수는 뭐였죠? so형, 명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라고 대립적인 게 서치, 형, 명 요거였죠. 요것만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 적용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아마 1번을 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건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so라고 하는 건 품사가 부사가 되고요. 서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so라고 하는 건 이 형용사나 부사를 항상 땡기죠. 그래서 이제 형용사가 앞에 나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어를 썼기 때문에 가산명사의 단수일 때는 요 패턴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복수명사이거나 불가산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품사를 누구 꾸며줘야 돼요? 이게 so일까요? 서치일까요? 이 명사 수식이잖아요. 명사 수식이라면 아까 부사인 so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서치가 정답. 불가산 명사나 복수 명사. 그러니까 복수 명사니까 so가 아니라 서치가 정답.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 사이에 이 kind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이라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것만 아시는 학생들은 요 포인트 하나 더 가져가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어려운 이유는 또 이제 so와 so가 복수명사나 불가산 명사일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확장의 이제 심화 버전인데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many, much, 보통 few나 little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so를 써요. 또 이때는 또 서치가 안 맞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총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로 좀 더 심화까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경찰영어는 이제 좀 너무 어렵거나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찰영어 문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학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이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들 혼란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정답은 지금 2번이고요. 부분명사인데 갑자기 뒤에 오브 전치사 다음에 후주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역시 이것도 구조가 좀 쉬운 구조는 아닐 수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나오기 전의 문장을 써드리면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던 거예요. Its eyes were missing.
원래는 이 문장이었던 거고요. 관계대명사 자체가 뭡니까?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속사와 대명사 혹은 뭐 대명사의 소유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역할을 같이 갖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앞에 문장이 있고 똑같이 접속사와 소유격의 역할을 같이 갖고 있는 거, 그게 관계대명사. 근데 소유격이니까 이제 이걸 후주로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missing이죠. 요게 뭐 현재 분사의 형태인 것 같지만 분사 형용사라고 해서 사라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 다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잘 썼고요. 3번은 난이도가 하짜리, 최상급 두 개 중복 안 되죠. 중복 안 됩니다. 삭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get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아이들이 이거 드레스가 이제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예요. 옷을 입히다. 아이들이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옷을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dressed 이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11번 독해 갈게요. 자, 독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뭐 유형별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제목 문제는 어떻게 풀고 순서별 어떻게 풀고 사별 어떻게 풀고 연기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좀 빨리 풀 수 있는 요령과 방법론이 있어요. 글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은 터프 거칠게 탁탁탁 치고 가면서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해석 70%.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논리적 글의 흐름. 이 지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글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의 구조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이 3번이라는 게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식의 방법으로 글을 썼냐, 논리적인 방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거꾸로 유추해서 이런 글의 흐름이니까 중심 내용, 그래서 글을 읽을 때 모든 문장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약, 중간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대목이 강이냐라는 걸 여러분이 캐치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너무나 많은 문장을 읽어서 오히려 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자, 보기양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대다수 학생들이 글은 어느 정도는 좀 읽었어요.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읽을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답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다수가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해석력 70% 이 친구 갖추고 있어요. 논리적인 판단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답을 잘못 골라요. 그 오답 피하는 방법, 오답 피하기. 최소한 그 정답이 아닌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그걸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그걸 좀 가져가 주시면 좋겠고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주제 제목 갈게요. 주제 제목은 보기형으로부터 먼저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어느 정도의 좀 분석을 하는 겁니다. 1번 보니까 워드페어. 이 글은 단어 쌍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번을 보니까 단어 쌍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점과 단점이 있어요 라고 1번이 정답이려면 이 글은 좋게 얘기하다가 안 좋게 얘기해야죠. 플러스로 얘기하다가 마이너스로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에 반드시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 방향의 논리는 틀렸기 때문에 그러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2, 3, 4를 보면요. 단어의 쌍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에 대한 아트, 기술 좋죠. 단어 쌍을 가지고 회상, 기억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 좋죠. 단어 쌍을 가지고 연습할 때 적절한 방법 2, 3, 4는 글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문을 볼게요. 보니까 자, 상상 한번 해보자. 단어 짝을 가지고 공부한 후 예를 들어 이런 거 그죠? 너가 만약에 레드라는 것이 주어지면 단서로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빨간이라는 거
이 빨간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이 P라는 것이 떠오른다. 그리고 이렇게 회상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강화시켜준다. 요 단어 되게 중요했죠. 강화시켜준다. 그죠? 단어 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너의 기억이 강화된다. 좋죠. 그리고 다음번에 너가 레드가 또 주어지면 그것은 더 쉬울 거야. P라는 걸 떠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레드가 주어져서 P를 떠올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다음번에 더 쉽게 레드, 블라드 뭐 이런 게 잘 떠오른다는 이야기. 자, 여기까지도 글 분위기가 플러스. 그리고 관건은 얘죠. However. 하지만 눈에 그렇게 회상하는 것이 또한 어렵게 만들어요. 글 분위기 마이너스. 나중에 기억하는 거, 레디쉬를 언제? 푸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떠올리는 건 좋아요. 나중에도 좋을 수 있는데 갑자기 푸드가 주어졌을 때 레디쉬라는 걸 떠올릴 때 나중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란 말이란 말이죠. 어때요? 여기까지. 위에서는 좋게 얘기했는데 안 좋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이 논리가 중심이 명확하면 뒤에 혹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를 막 뒤죽박죽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명확하고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딱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글은요. 그러면 이 정도만 가지고 바로 답을 1번 체크하고 나와야죠. 이해되셨죠? 이런 거에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세하게 해석해주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글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파악해가면서 읽느냐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장의 삽입이죠. 문장의 삽입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어진 문장, 보기항에 주어진 문장이 되게 중요한 논리정보 장치를 체크하는 것 무조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거를 중심으로 글 위아래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를 봤었어야 돼요. 그 역경은 그러니까 위에서 역경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역경은 충분히 위협적이거나 경고 없이 올 때 그것은 한 번의 스트라이크 단 한 번만으로도 지도자를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 평정심을 잃게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위에 역경이 나와야 되고 한 번만으로도 지도자를 흔들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시간이 있다. 심지어 최고의 지도자조차도 그들의 감정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다. 자, 리더십이라는 거 앞에 역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역경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덜을 쓰는 거니까 이건 지시어고요. 안 나왔으니까 기억 안 되죠? 자,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가져오는데 책임감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단어는 체크하시면 돼요. 중요한 키워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 좀 심각할 때 나왔죠? 감정의 혼란과 고통이라는 걸 가져옵니다. 니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이. 왜냐면 역경, 그 역경 요렇게요. 근데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문장을 보면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제시문을 여기다 넣을 것 같으면 이러한 점에서 즉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라고 설명해야죠. 근데 뒷내용을 보니까 이러한 점에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지렛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어느 문장을 설명하는 건가요? 제시문인가요? 그렇지 않죠. 기억 뒤에 나와 있는 책임감이 뒤따르고 책임감이 감정의 혼란이라는 걸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그래서 책임감은 지렛대와 같다라고 글의 흐름을 여기서 깨면 안 되죠. 자, 기억 니은 아닙니다. 자, 디귿이냐 아니냐의 판단. 디귿 뒤에 이분이 있고 리을 뒤에 other time이 있어요. 요건데요. 이분이라고 하는 건 강조 예시입니다. 심지어 위대한 지도자 링컨 예시 나왔죠. 링컨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자 플로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
글의 흐름상 역시 무너진다. 균형이 깨진다. 링컨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한 번 이상 이러한 식의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예시. 어떠한 방식으로 무너진 거냐면 단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야 라고 하는 링컨을 통한 예시로 설명해주는 디귿이 정답. 왜 리을 들어갈 수 없냐? 단서는 아덜입니다. 아덜 뒤에 다른 시간. 그러니까 단락이 구분됩니다. 단락이 구분. 위에서 설명한 거와 이 아덜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시간, 즉 위에서 이런 시간도 있었는데 다른 시간에는 또 다른 상황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냐? 단서는 cumulative.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는 이런 효과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돼요. 아까는 뭐였어요?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런 여파가 계속 쌓인단 말이죠. 한 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리을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건 여기 이미 예시로 설명한 대목이기 때문에 디귿에다 넣고 예시 설명해주고 다른 내용 설명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결론 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와 지시어, 강조, 그 다음에 아더를 가지고 단락구분 지을 수 있는 이런 글의 흐름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얘를 답으로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됩니다. 자, 뭐 하나 예시였던 것 같고요. 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또 제목이죠. 자, 제목입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난이도 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제목 문제 뭐라고 했죠? 보경을 먼저 읽는다. 1번. BMI와 알츠하이머 질병 사이의 관계. 2번. 알츠하이머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 1번, 2번 공통. 알츠하이머. 느낌 왔고요. 3번. 잘 해석해야 됩니다. ingest는 intake, 섭취. 칼로리 섭취의 여파. 어디에 미치는? 몸하고 마음에 미치는 여파. 자, 3번은 핵심 단어가 칼로리 섭취고요. 1번, 2번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이야기고요. 4번은 정크푸드. 정크푸드가 미치는 사이드 이펙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미치냐면 신진대사에 미치는.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면 정크푸드. 그죠? 쓰레기 같은 음식, 지나치게 칼로리가 많은 요런 거죠. 자, 그래서 정크푸드냐 칼로리 섭취냐 알츠하이머 질병이냐 체크한 뒤에요. 지문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소망한다. 뭘 소망하냐면 언젠가 입증할 거야. 의심을 넘어서 뭐를 입증할 거냐면 뒤에 내용 여기까지 노화라는 거, 노화. 그리고 모든 극악한 비도덕한 것들, 문맥상 여기서는 그냥 해로운 것들, 노화와 함께 오는 그 나쁜 것들이 이제 좀 연기될 거야, 미루어질 거야, 뭐 함으로써. 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by ing가 나오는 거는 뭐뭐 함으로써죠. 요게 논리적으로는 이제 원인이 돼요. 이 노화라는 것을 연장시킬 수 있다. 딜레이 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뭐로 인해서냐면 우리가 소비하는 칼로리 음식의 양을 줄임으로써다. 칼로리를, 자, 핵심 단어입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원인이에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뭐한다? 노화가 안 생기게 할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들을 의심을 넘어서 그걸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뒷내용 다른 내용일까요? 같은 내용일까요?
내용이 뒤바뀌지 않았다면, 글의 흐름상 내용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위에 있는 과학자들의 입증하고 싶은 마음과 필자의 생각은 동일시하죠. 과학이 보여주는 건 알츠하이머 질병의 위험은 연관이 있는데 칼로리 섭취와 연관이 있다. 자, 실험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입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면서 칼로리 섭취가 연관이 있다. 알츠하이머 병하고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단어가 당연히 중심 소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비교급 대리 나오면 앞뒤를 비교하고 있고 더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뒤에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건 필자가 하고 싶은 말하고 관련성이 없죠. 그러면 무게, BMI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BMI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오답으로 정답을 고르면 절대 안 됩니다. 된 뒤에 거는 우리가 흔히 그냥 깐다고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질병은 알고 보니까 예시였던 거예요. 노화라든지 그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해로운 것들에 해당되는 어떤 질병의 종류의 예시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 없죠. 제목은 포괄적 일반적 진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 문장. 이것이 의미하는 건 정크푸드를 좋아하는 마약쟁이 같은 정크푸드를 엄청나게 중독적인 사람들이 그들은 축복적으로 신진대사율이 좋아서 몸무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들은 여전히 높은 위험에 있다. 기억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노화에 대한 이야기죠.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야기. 이거 예시예요. 이거 예시. 알츠하이머 이거 예시라고요. 이 노화나 이런 거에 대한 예시. 이거를 막으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칼로리를 줄이라고요. 칼로리 섭취와 관련이 있다고요. 이거 줄이라고요. 이게 이 글의 본질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훨씬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됐다면 다음 문장에서 이제 임팩트 있게 때렸습니다. 어떻게 때렸냐면 너가 만약에 이러한 논리를 고려한다면 설명하는 어떻게 칼로리 제한이라는 것이 행사하는지 도움이 되는 여파를 몸과 마음에 이 대목이죠. 칼로리 섭취 제한, 섭취를 줄이는 것, 칼로리 섭취의 제한, 칼로리의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움이 된다 몸과 마음에. 이해되셨습니까? 뒤에는 이제 활성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이 뒤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냥 결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제목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거.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아니라 오히려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면서 줄이는 것은 몸과 마음에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자. 14번 문제는, 자, 독해 난이도가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14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0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삶이라고 하는 거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질병적 굶주림이라는 것이 항상 자, menacing. 자, 위협하고 있는데 primitive man. 삶이라는 것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시적인 원시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미개한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어떤 글의 내용과 방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위협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꼭 이것이 미개한 원시인들에게만 위협을 주는 걸까요? 왜 이 글을 쓴 저자는 갑자기 여기서 왜 프리모티브 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삶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위협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거는 굳이 왜 원시인들, 왜 미개한 사람들에게만 위협적이라고 왜 처음부터 얘기했을까요? 저 단어가 일단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고요.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죠. 다음, 경험이라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미개한 사람 원시인에게요. 의학적 약초라든지 용기라든지 어떤 고된 일 같은 것이 종종 come to nothing, 결국 아무것도 안 되더라. 어떤 해결을 보지 못했더라. 하지만 보통 그 사람은 살기를 원하고 어떤 존재하는 어떤 좋은 것들을 되게 즐기기를 원한단 말이죠. 살고 싶고 즐기고 싶어요. 위협이 있는데 그죠? 살고 싶고 즐기고 싶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직면한 그가 어떠한 문제든지 취하려고 하는 거죠. 적합한 목적이란 단어고요. 목적에 적합한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방식도 취하려고 한다. 여기까지. 왜? 위협이지만 살고 싶고 즐기고 싶으니까요. 종종 그의 방식이라는 것이 자, 다 똑같은 이야기죠. 종종 그의 방식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루드. 자, 이 단어가 되게 중요했고요. 조잡하다, 가공되지 않았다, 거칠다, 조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방법이 되게 조잡해 보인다, 이죠. 우리 현대인에게, 이거 동격입니다. 자, 여기서는 원시인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는 현대인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둘의 뭔가의 이 관련성이라는 게 글의 흐름상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위험이 있었어. 원시인들을 위협하고 있어.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되게 조잡스러워 보인다 이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알 때까지, 기억할 때까지, 알 때까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이 되게 위급과 같은 상황에 놓였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알 때, 그 전까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얘네들의 방식은 굉장히 크루드해 보였다. 이 원시인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되게 조잡해 보였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봤죠? 여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 이웃.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이웃은. 그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위협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때까지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되게 옛날의 사람들의 방식이 조잡해 보이는데,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의학, 과학이, 여기서 힘은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현대인에게 치료할 수 없다, 불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이웃은 운명으로 자기 자신을 운명에 맡겨서 두지 않는다. 뭐하냐 하면 달려든다. 가까운 돌팔이 의사에게, 누구냐면은 내밀어주는, 회복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돌팔이한테 간다고요. 아니, 뒤에서는 모던스 얘기했죠. 모던스. 현대인에게 의학과학이라는 것이 의학과학으로도 결국은 incurable,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현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돌팔이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간다고요. 조잡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욕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의 욕구라는 것이 결코 다운되지 않고요,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자, 문명의 사람들의 그 욕구도 세상에 있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이나 우리 현대인들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욕구나
둘 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둘 다 그런 욕구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살고 싶고 계속 막 즐기고 싶은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원시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나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이나 둘이 뭐도 아니다. 둘이 똑같다. 그리고 그러한 넘쳐나는 어떤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뭐가 닻을 내렸냐, 고정되어 있냐면 어떤 믿음, 초자연주의에 대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빈칸 문제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빈칸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인 글의 흐름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죠. 문장의 내용을 끝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엉뚱하지 않는다고요.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한 되게 현대과학, 현대의학과학과는 좀 대비적인 말이죠. 미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돌파리와 같은 거잖아요. 그죠? 원시인들도 그런 돌파리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거에 그냥 막 의존하고 있지만 현대인도 알고 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둘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리를 보니까 이런 논리로 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보기양에서 너무 엉뚱하게 얘기한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초자연주의 지지자들의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지지자 얘기 없고요. 고대 문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대 문명으로 발전 아니죠. 그 다음에 의학과학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파가 있다. 둘 다 조잡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알려져 있는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그죠? 알려진 사람들, 현대인들에게도, 사이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편적이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그래서 전반적인 논리를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요렇게, 비교하고 있으면서 이게 두 개가 같다라고 봤으면 결국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나머지 건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5번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네, 왜냐면 공통이니까 만약에 기억에서 정확하게 꽂혔다면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엉뚱하게 이 우울과 같은 마이너스 단어 하지 마시고 창의성, 인상, 그죠? 풀만 방향성 없고 레질런스라고 하는 건 회복력, 탄성이라는 거거든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자, 좋은 단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단어가 플러스 방향성에 있다면 절대 4번 같은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오답 충분히 소거할 수 있었고요. 자, 볼게요. 하나의 연구. 측정했던 참여자들의 노출. 어디에? 이 정도의 주요한 부정적인 사건에 노출을 했던 참여자들의 노출을 연구해봤더니 발견한 건 선형의 관계가 있더라. 이 고통이랑 정신적인 건강이랑 두 개가 관련이 있더라. 높은 수준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측하죠. 정신건강이 안 좋다고요. 고통이 세면 건강이 안 좋게 되는구나. 그죠? 예측한 대로. 허나,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법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인터미디에이트라는 단어가 이제 하이하고는 이제 밑에 단계죠. 높은 수준이지만 중간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있어서는 더 건강하다. 중간 정도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 누구보다냐면은 경험한 고통을 아예 겪지 않은
고통을 거의 겪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중간 정도, 자, 높은 고통은 건강에 안 좋은 거였지만 중간 고통은 그렇죠? 오히려 더 건강하더라. 고통이 거의 없는 사람들보다도 더 좋더라. 요게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본질이고, 대절이하를 제한하면서라고 얘기했으면서 여기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 자,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 중간 적절한 정도의 고통. 자, 말이 똑같죠? 그죠? 그 스트레스의 적절한 양이라는 것이 뭐를 만들어줍니까? 뭐를 조정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전에 여기서 건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니까 스트레스의 적절한 약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건강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건강. 1번이죠.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요. 아, 요거 같고 헬스, 아, 여기 헬스. 그렇죠?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정답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요. 네. 자신감을 얻었다면, 여기서 이게 확실하다면, 나머지 보경이 헷갈리다면 더 읽어봐야겠지만 확실하다면 뒤에 안 봐도 되고요. 혹은 다음에 따르는 연구가, 다음의 연구가 발견하기를, 아이고야, 비슷한 연결이라는 것이 있더라. 알고 보니까 이런 거에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 있는 내용이 뭐라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읽어도 됩니까? 안 읽어도 되죠. 내용이 중간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랑 똑같겠죠. 자, 정답은 1번. 글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방법과 요령이 있단 말이죠. 자, 16번 문제 가볼게요. 16번 문제는 연결어를 고르는 문제죠. 연결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요. 그리고 연결어가 나올 때는 일단 역접의 연결어 먼저 일단 의심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자, 역접, 게다가라고 하는 건 순접, 그리고 게다가가 나오면 내용이 추가되죠. 1, 게다가 2, 열거 중에서 내용이 추가된다.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이라고 해서 요약 정리하고 있고요. 순접. 4번은 특히, 예를 들어 특히 예시로 강조하고 있는 글의 흐름의 순접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2, 3, 4는 순접이고 1번만 일단 역접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이거 역접을 먼저 제가 왜 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들어갈 연결어를 고르는데 위에서의 글의 흐름과 아래서의 그림의 흐름이 있을 때 순접이 눈에 띌까요? 역접이 눈에 띌까요? 그쵸? 같은 방향으로 설명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지금처럼 있는 거예요.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예시일 수도 있고,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허나 역접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이 확 바뀌기 때문에 단락이라는 것이 딱딱 구분되고, 경계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계선이 명확한 글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역접 반대 방향으로 글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정답을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건데요. 무조건 뭐 역접의 정답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용을 읽어서 내용이 이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자, 분명하게 눈에 띄는 특징. 도덕적 매개체, 도덕적 행위자의 눈에 띄는 특징은 뭐냐면 능력인데, 합리적 생각이라는 능력이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눈에 띄는 특징, 요거 하나. 알겠죠? 도덕적 행위자의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합리적 생각, 키워드. 이것은 논란이 없는 필요한 조건이죠. 어떤 형태든 도덕적 매개체 행위자의,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대절이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 그들의 행동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도덕적 행위자의 중요한 눈에 띄는 특성이다. 별 내용 없죠? 그죠? 여기 핵심 키워드. 하고 뒤로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서 간다면, 이러한 필수적인 논쟁인 거리가 없었던 그 특징이었던 그 위에서는 그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넘어서 간다면 같아요? 달라요? 내용이요? 다르죠? 그죠? 합리적인 생각이 눈에 띄는 특징이었는데 이거를 넘어서 다르게 가면 그렇다면 눈에 띄는 특성은 또 나왔죠. 눈에 띄는 특성은 합리적인 생각인데 눈에 띄는 특성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그죠? 여기까지 뭐냐? 어떤 사실인데 분명한 사실인데 뒷내용 중요하죠. 모든 도덕적 행위자가 가져온다.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을요. 자, 위에서, 자, 또 더 읽어볼게요. 다양한 관점, 관련이 있는, 모든 도덕적 문제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생각들, 관점을 가져오는 것이 또 다른 눈에 띄는 특성이래요. 위에서 말했던 논란이 없었던 특성을 넘어서 달리 또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관점이 가져옵니다. 뒤를 봤더니 하나의 사이즈가 모든 거에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다 맞아요라는 게 아니다라면 두 개 합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이 멀티플라이 얘기와 같기 때문에 뒤에서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이야기, 결국 결론 이야기, 이분소 그렇기는 하지만 반대의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위아래 내용이 지금 똑같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이 똑같고 뒤에서 같이 역시 다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다른 방식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한 관점이 있다. 내용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 그렇죠? 이런 특성을 그러나 넘어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다른 특징은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아까 보셨는 것처럼 1번으로 답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17번 문제인데요. 단어의 뜻을 만약에 몰랐다면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축적하다, 증발하다, 흐르다, 시입은 스며들어서 새다 라는 뜻이고요. 오해, 잘못 이끌다, 설득, 익스펠은 내쫓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첫 문장. 태양이 점점 밝아지고 있다. 모험에 따라서 그 핵이 수축하면서 그리고 열을 가하면서 가열되면서 자 10억 년 후에 약 10% 정도 더 밝아질 건데 오늘날보다 뭐 하면서냐면은 우리 행성을 열을 가하면서 되게 불편할 정도까지. 자,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핵심은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더 밝아지고 있고 열이 더 가해지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여기 밑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열 이야기예요. 요걸 키워드 잡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열하고 있으니까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으니까 가열되고 있으니까 해양으로부터의
어떤 물이겠냐라는 거죠.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며서 새요? 물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물이 축적돼서 모여지고 있습니까? 증발돼서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사실은 쉬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힘만 잡았어도 물이 점점점 가열돼서 증발되는구나. 그런 물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런어웨이, 막 도망가는, 제멋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심한 지구 온난화의 효과라는 것을 지금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구라는 거를 축축한 버전의 어떤 금성으로, 그리고 그것이 되게 이런 걸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다. 요렇게. 사실은 이제 기억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죠? 요게 이제 맞는지만 확인한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5월이 나오면서요, 이런 것이 있고 또는 또 이런 형태가 또 이렇게도 됩니다라고, 여기까지가 1하고 2고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either way,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느 방법이든지 간에 물이라는 것은 단서입니다. 성층권으로, 일단 뜻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성층권인 어느 곳으로 물이라는 것이 도망간다, 위로 올라간다, 증발된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자외선으로 분해가 돼서 산소하고 수소가 되고 기타 등등. 산소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외계 생명체들로 하여금 생각하는 쪽으로 지구 이 행성이 여전히 inhabited, 거주가 될 수 있는 거겠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라고 생각을 그렇게 잘못 이끌겠죠. 산소가 남아있으니까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 뒷내용 마무리하고, 우리의 물이라는 것이 결국은 새면서, 점차적으로 새면서 away, 새서 away, 사라지다. 그래서 요 단서, 새서 없어진다, 물이 없어진다. 알겠죠? 성층권으로 증발된다, 사라진다. 그래서 evaporate를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이 행성이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끔 만드는구나 라고 보신다면 2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heating, heat, 그 다음에 escape, leak away 정도를 만약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답의 근거로 보셨다면 잘 푸셨을 겁니다. 자, 18번 문제 순서별 문제죠. 혹시 이 문제 틀린 사람 있습니까? 아쉽습니다. 순서별 문제를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난이도가 중이나 하의 경우에 있어서. 왜냐? 해석 안 하고 풀리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독해라고 하는 건 해석을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죠. 당연히요. 필요하죠. 허나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그 기술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만 먹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요. 왜냐면 글의 순서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방법론의 장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장치 만났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험 5점 먹었습니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이런 식의 고통이 있다. 그것이 가장 흔한 고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특히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읽을 대목이 있고 읽지 않아도 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소재 파악을 했더니 앵클과 힐의 고통이라는 것이 가장 공통적으로 흔한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은을 봤더니 기역에 어부부 올이 보이고 니은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일부 injury, 부상 보이고요. 니은에 also 보이고 디귿에 recommend 보여요. 또한 제안했다 보이고 리을에 제안했다 보여요. 누가 먼저입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먼저예요? 자, also라고 하는 저 장치가, also는 추가 장치, 위에 1이고 아래가 2입니다. 즉
또한 이렇게 하라고 제안했고요. 그러려면 위에서 제안한 이야기가 있어야 됐죠. 그러니까 올수는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입니다. 즉 리을 그 다음에 디귿. 이게 반대 방향인 거는 무조건 틀린 거예요. 자, 오답을 잘 고르는 거 알겠죠? 이게 중요한데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디귿 리을. 자, 틀렸죠? 자, 그러면 아직은 아직도 3개 남았는데요? 아니요. 자, 기다려보세요. 자, 기억의 어부부 올이라고 하는 얘는 여러분이 보통 학생들이 그냥 무엇보다로라는 의미를 알고 계실 텐데 이게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볼 수 있지만요. 얘는 알고 보면 모든 거 위에, 그러니까 얘가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most important of all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니까 그 모든 것 중에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를 하는 거를 얘기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 거야. 이렇게 추천했고 또 이렇게 추천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을 취하는 거야. 아니 기억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1번, 2번을 언급하고 오브올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오는 건데 그럼 다시 말하면 반대 방향, 즉 기억 다음에 디귿을 얘기하는 거. 아니 열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해야 하잖아요. 기억 다음에 디귿을 얘기하는 건 틀렸고 또 기억 다음에 리을을 얘기하는 건 틀렸다고요. 이해되셨죠? 아직 니은이 어디 들어갈지는 그 다음 문제일 수 있고요. 그러면 해보세요. 기억 디귿. 자, 기억 디귿 틀렸죠? 또 기억 리을. 기억 리을 틀렸죠? 정답 4번. 해석 안 했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서별 문제는 읽고 기억 니은 이 순차적으로 글을 읽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보이는 장치 가지고 누가 먼저일 건지에 대한 순서를 짜주고요. 그 다음에 아닌 거를 여러분이 오답을 속어만 잘할 수 있다면 2개 중에 하나, 지금처럼 속어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 정답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하고 싶어요? 너무 명확한 논리로 지금 정답이 보이고 글의 흐름이 너무나 눈에 띄게 보일 테니 이 문제는 확신을 갖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죠. 해석은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고통이 가장 흔한데 스포츠 의사들이 지금 추천한 거는 이렇게 멍이 든 지역에 얼음찜질을 해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면서 그 다음에 그 발을 마사지 하면서 그리고 또 소염제라는 거를 먹으면서 고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라고 제안했고요. 디귿 또 그들이 제안한 거는 또 뭘 또 제안하냐면 발을 있잖아 높게 올려놔 유지해 발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겠죠. 언제 가능하다면 가능할 때마다 그러면서 좀 편안한 신발을 신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추천. 그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 부상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그냥 일단 휴식을 취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논리가 너무 명백하죠. 그리고 니은을 봤더니 일부 부상은 심각하지만 대다수 사소한 발목의 삠이라는 것이 집에서 치료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앞에서 이제 이런 페인에 연결져서 이렇게 심각할 수 있지만 일부는 사소할 수 있으니 집에서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추천을 1, 2, 3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의 해석입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방법 알잖아요. 해석 안 하고 싶어요. 해석은 논리가 명확하면 해석은 그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나의
부가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장입니다. 주장이니까 당연히 복용 먼저 읽어야죠. 1번 통찰력 있는 사람이 보통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통찰력,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찰력 있는 사람이 문제 재구성을 통해서 해결한다. 2번은 문제 해결의 실패 경험들을 겪으면서 통찰력 획득이 가능해진다. 아, 실패라는 걸 통해서 통찰력 획득이 가능해진다. 뭔가 통찰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실패가 등장했죠. 3번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테마가 좀 다르죠 또. 그 다음에 4번은 대조되는 능력인 분석적 사고와 통찰력. 그러니까 대조적인 능력인 분석적 사고와 통찰력, 이 두 가지가 대조된다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라는 게 또 등장했죠. 통찰력은 아까처럼 똑같이 있었으니까요. 분석적 사고 하고 통찰력. 근데 이 두 개가 대비적이고 이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보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공통의 소재는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 해결, 문제 재구성 것도 등장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대비적인 거와, 그 다음에 실패냐, 집착인 것이냐, 요거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글의 흐름을 쭉 이제 보시다 보면, 논리의 흐름을 알려주는 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in reality와, 뒤에서, 찾아볼까요? fir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econd가 있죠. 이 정도? 그죠? 네. 아, 20번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20번 문제 풀 때 가도록 하고요. 19번. 이거 좀 이상했어요. 네. 자, 다시. 자, 봅시다. 글의 흐름을 쭉 보니까, 위에서는 일부 심리학자들이 뭔가, 믿고 있는 내용. 이렇게 등장했죠. 그러면서 뭔가 글이 설명하고 있다가 뒤에서 글의 흐름상 여기 네버들리스가 등장하면서 역적, 즉 위에 있는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장이라는 걸, 주장의 중요한 소재 키워드를 뽑을 때는 여기서 뽑으셔야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적 연구가 또 보여주는 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의 결과냐면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였고, 아까 봤던 키워드 다 등장하고 있죠, 지금. 분석적 사고라는 것이 의 결과가 통찰력이 결과다. 자, 두 개가 대비가 아니죠. 자, 4번 답이 될 수 없고요. 왜? 평범한 분석적 사고라는 거를 통해서 그 결과가 생긴 게 통찰력이란 말이죠. 그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찰력이 생긴 건 뭐 때문이라고요? 평범한 분석적 사고 때문에 통찰력이 생긴다. 그리고 문제를 재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뭐 때문에 생기냐? 자, by, 원인이죠. 뭐 때문에 생기냐면 중요한 거, 성공하지 못했던 시도죠. 시도인데 성공 못했어요. 아, 실패죠. 실패 때문에 뭐가 생겼다고요? 실패 때문에 문제의 재구성이 생겼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초래하는 게 뭘 초래하냐면 새로운 정보가 being brought in, 들어오고 생각을 하는 동안에 문제를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info, 정보가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 어디에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냐면 다른
관점에 기여를 하더라.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서 아하라고 하는 경험이 만들어진다. 자, 정리할게요. 네버들리스부터만 가면 돼요. 네버들리스의 핵심은 뭐냐면 실패를 하니까 실패를 해서 문제 재구성이 생겼어요. 문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 등장했고, 새로운 정보라는 건 다시 어디에 뭐를 초래하냐면 다른 관점이라는 거를 초래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아하라고 하는 경험, 아하 이렇구나 라고 느꼈던 통찰력이라는 게 결국은 생긴다. 끝. 핵심은 실패.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집착 이야기 없었고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재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아까 일부 심리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반박했기 때문에 내용 불일치가 되고요. 정답은 2번. 실패를 통해 가지고 통찰력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글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막 독해, 막 읽는 것이 아니라, 혹은 봐서 무조건 이것만 체크해서 정답을 고르려는 것이 아니라, 네버들리스라고 하는 이 글의 흐름상 위의 내용을 반박하면서 필자의 중심 내용을 뒤에서 던지면서 이쪽 부분이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읽어내려가는 이 방법론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쉽게는 안 돼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지문과 연습, 그렇게 글을 읽는 사고방식의 어떤 눈을 키워주는 이 훈련을 통해서만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20번 마무리할게요. 네. 자, 다 왔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20번 볼게요. 20번 문제가 많이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보기항에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발음이 좀 어려웠어요. 밴드웨곤. 자, hop on the bandwagon. 시류에 편승하다. 시류에 편승하다. 동사는 hop을 쓰기도 하고요. 보통은 jump on the bandwagon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climb. 그 다음에 get on the bandwagon.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 시류에 편승한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는 거고요. 나머지 장려한다, 장려한다, 그렇게 장려한다, 그렇게 장려한다. 의미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하도록 촉진시켜준다는 의미이고요. 다른 사람들, 대중들, 미국 성인들, 결국은 다 같은 사람들로 보는 거죠. 결국은 뒤만 다른 거예요. 시류에 편승하느냐, 그 다음에 wag the dog 이라는 단어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wag the dog 효과라고 하는 경제적 용어가 사실 있는데요. wag라는 단어는 꼬리를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꼬리를 흔들다. 꼬리를 누가 흔들죠? 개가 흔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이게 동사고요. 즉 꼬리가 개를 흔들게끔 한다. 아니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거니까 원인 결과 원인이 주객 전도가 바뀌었다. 이게 지금 반대 효과가 있다. 이 경제적인 이 주식시장에 이 반대 효과가 있어요. 선물과 현물에 있어서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어렵죠. 그 정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객 전도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힘이 없는 자를 가리켜 약자. 우리가 보통 그거를 언더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스윙보트. 이 뜻은 undecided voter. 그러니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자인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부동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정치하고 선거를 할 때에는 이 부동표, 아직 어느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표층을 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거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표가 되도록 유혹한다는 얘기는 뭔가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논리잖아요. 그 부동표를 끌고 와야죠. 그죠? 표를 더 얻으려면 뭔가 좀 반대 느낌이 좀 있죠.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이제 복양의 언어 단어를 모르면 사실은 이 문제는 사실 접근조차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어휘 문제였던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지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을 잡았을 때 단어를 알면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글의 흐름상 in reality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뭐의 예시냐면은 선택, 편견, 편향이라는 단어가 이 글의 이제 소재.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던 것이 뭐였냐면은 뭐를 초래했냐면 되게 당황스러운 1948년의 시카고 트리뷴 헤드라인인 드위가 트루먼을 이깁니다 라고 하는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택 편향이라는 것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트루먼이 오히려 그 드위의 사람을 이겼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디피트하고 그냥 문맥의 흐름상 같이 보면 좋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모든 주요한 정치적 이 폴. 자, 여론조사죠. 요 단어예요, 여론 단어.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예측을 한 거는 드위가 당선될 거야,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신문 글을 헤드라인으로 지금 나갔단 말이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감을 하러 갔고요. 즉, 뭐 하기 전이냐면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편집자들이, 자, 여기는 비행이 빠져있는 분사구문이고요. 편집자들이 자신감이 있으면서 그 선거가 정확할 거라고, 그렇죠?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확할 거니까 드위가 이길 겁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실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헤드라인으로 던져버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어떤 언론사에 따라서 어느 정당을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그 정당들이 쓰려고 하는 기사들의 선택적 편향이라는 것이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어떤 언론사의 어떤 뉴스들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왜? 선택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이유 때문에 틀렸습니다. 해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대목을 되게 자세하게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글의 중심과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죠. 선택 편향이라는 것은 초래합니다. 이렇게 극악한 시카고 트리뷴의 헤드라인을 초래했던 그 선택 편향이라는 것이 우연이긴 하지만 그것은 보여줍니다. 위험성과 잠재되어 있는 어떤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론사가 오히려 여론조사가 어느 한쪽의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거라고 헤드라인으로 신문 기사를 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실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스테이크 홀더, 이해관계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그 당사자들에게 되게 잠재력이 있는 위험성과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원하죠.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어느 한쪽 정당이 우세할 겁니다. 어느 한쪽 정당이 우세할 겁니다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편승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선택 평양이라고 하는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죠?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글의 전반적인 핵심인 여론조사, 두 번째 키워드인 선택 편향이라고 하는 내용의 중심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다면,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다들 이쪽 정당을 선호한다고 보면, 나도 그쪽 정당을 투표하고 싶잖아요. 그죠? 부동층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동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층이 오히려 이제 그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좀 진행했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누구에게는 이번 시험이 어렵고, 누구에게는 이번 시험이 할만했고, 또 누구에게는 이번 시험에 고득점이 나왔을 텐데요.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지문을 바라보는 시각과 복양을 분석하는 그 눈이 있으면 좀 더 고득점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영어라는 거를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다면, 사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요. 단기 합격이라고 하는 건 불가능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학습에 있어서의 시간 투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그를 통해서의 내공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과 동시에 시험 영어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논리적인 독해에 읽는 방법론, 보기한 분석하는 방법 등을 갖추시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답에 빠지진 않을 수 있어서 여러분이 그래도 난이도 상자리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점수를, 합격권의 점수, 좀 어렵다고 보면 75점, 70점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평이했다면 80점 이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관리 프로그램과 강의 시스템으로 녹였습니다. 녹여서 수업 일수가 적거나 그거를 훈련시키는 과정의 그 양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이 짧은데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일수가 주 5일이고 그 과정 속에 좀 많은 학습 훈련과 체계적인 교육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이제 2차 대비로 80점을 목표로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또 오셔서 상담 받으셔서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걸 알려드렸을 때 본인이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다면 2차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러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2년 1차 경찰 공무원 영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